바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저희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오늘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원래 선생님 집 보면서 우아한 곳에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초라한 곳에 못이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닙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선생님? 경기도 파주 광탄면. 민간인보다 군인이 많은 네. 파주에 겁도 없이 네. 낙찰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선생님의 이 집은 몇 번째 집이에요? 5번째 집. 5번째. 역시 저랑 만나고 나서는 첫 집이긴 한데 네네. 선생님도 원래 한 투자 하셨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투자 경력이 꽤 있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과찬이신 거예요. 경험은 좀 있잖아요. 경험은 좀 몇 번 그쵸. 있죠. 그리고 투자하신 지 꽤 됐잖아요. 2019년? 어,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렇게 투자를 전부터 하고 계셨었고 하다가 또 어떻게 저한테 찾아오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다고 생각 좀 네. 들어요. 우선 선생님 소개 좀 아, 부탁드릴게요. 저는 주부 겸 편집 디자인 프리랜서 겸 나름의 편집 디자인? 편집 디자인은 뭐예요? 어떤 거 뭐 하는 거예요? 책을 편집하는 아. 디자인이라든지 브로셔, 기업 홍보물 뭐 여러 가지 종이에 인쇄를 찍는 모든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원래 디자인 쪽 좀 공부하셨다고 네, 하시죠? 전공이에요. 외모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미적 감각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40대 이제 막 들어선 사람입니다. 수업은 올해 초 1월 달에 들었던 것 같아요. 4, 5개월 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네, 네. 선생님의 이 집은 5번째 집인 거고 제 수업 끝나고는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이 비규제 쪽에서 선생님은 첫 번째 주택이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한 3년 전에 투자를 시작해서 그때 네 채를 받고 나서 한동안 공백기를 가졌다가 저 만나고 나서 이번에 이 네, 파주 네. 비규제 비규제로. 지역에 낙찰을 받게 된 것도 궁금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따가 좀 아, 여쭤보고 우선 집 먼저 알겠습니다. 설명을 할 건데 낙찰을 한 언제쯤 받았죠? 7월 그때 7월 받았어요. 초, 7월 초에 받았고 네. 원래 계셨던 분은 채무자? 채무자분. 네. 그 채무자랑 나중에 통화가 잘 돼서 채무자분이 전화 통화를 했더니 네. 목소리가 좀 안 좋았어요. 음. 이게 아픈 목소리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지방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지방에 계시는데 본인이 여력이 안 돼서 그리고 여기는 내가 살던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건데 네. 내가 상속 포기를 했다. 그래서 아, 그럼 별로 연관 없는 네, 분이었구나. 전혀 연관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구나. 여기 내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나랑 같이 지방으로 내려왔고 거기에 있는 짐은 아들한테 물어봐서 빼겠다. 대신에 아래에만 좀 내려다 주면 날짜만 알려주면 본인이 용달을 해서든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제 네. 문 들어가라고 이제 해가지고 들어갔죠. 네.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건 다 새 건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냉장고도 있었고 스타일러. 스타일러까지. 우리 집에도 없는 건데 스타일러가 또 있어가지고 그건 제가 가져갔죠. 잘하셨습니다. TV도 56인치 그 와일드 어. 그 되게 얇은 그 네네네. 휘어지는 거 아시죠? 그게 있더라고요. 집에 가져갔죠. 아, 경매하면서 살림 장만에 도움이 되는 거 같네요. 처음이었어요. 너무 신났어요. 득템까지. 남들은 뭐 찝찝할 수 있다. 네. 전혀 안 찝찝해요. 맞아요. 이 스토리를 알면 전혀 네. 연관 없는 사람이 살았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제가 가져가고 나머지 옵션은 맞아요. 다 새거. 저도 이 차가 중고차란 말이에요. 공매해서 받은 건데 뭐 그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수업할 때.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찜찜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차를 탈 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 번호판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냐. 아. 괜히 좀 찜찜하니까. 근데 나는 바꾸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가 이 번호판 바꾸는데 3만 원인가 내야 되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아니 잘 다니는데 뭐하러 번호판 바꿔. 그리고 여기 딱 했을 때 이름이 이렇게 차 이렇게 액정에 이름 뜨잖아요. 네. 그게 무슨 소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 소장님에 대해 전 차주분에 대해서 스토리를 모르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기업의 소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리스차를 이거 실제로 리스차거든요. 그래서 리스하다가 리스가 끝나면 자기가 인수하냐 아니면 포기하냐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기한 거다. 이 사람이 망한 게 아니다. 그 소장님의 좋은 기운이 나한테도 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일리 있어요. 그렇죠. 아, 나름 그 스토리 구성, 저 스토리 구성하는 사람이잖아요. 작가님. 아, 그럼.
그렇게 내가 만들면 되지. 그게 아. 사실인지 아닌지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선생님도 그런 스토리텔링에 소질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그런 작업을 나름 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괜찮아, 좋은 일일 수도 있어를 한 거 아닌가? 네, 그럼요. 맞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런 능력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채무자가 사시더라도 저는 개의치 않고 가져왔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 아니. 문턱을 넘는과 동시에 정화가 됐을 거야. 맞아.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해요. 그런 작업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의 필수 능력이라고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정확히 분리. 선생님 그 얘기 나오니까 저도 공감이 되는 것들이 가끔 하루 일과 중에 예를 들어 오전에 불쾌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막 오늘 하루 아니면 월요일에 그랬다. 그럼 이번 주 시작부터 불편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작부터 일주일 아니면 하루를 괜히 안 좋은 마음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저는 딱 분리를 항상 해요. 어떻게 해요? 시간을 오전에 만약에 그랬잖아요. 12시 정오가 되면 운의 흐름이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노력을 좀 해요. 그 정화 작업의 구분선을 지키는 거죠. 삶에 대해서. 왜냐면 그게 계속 이어서 가면 그 하루 아니면 일주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저는 회사와 집의 스위치를 그렇게 껐다 켰다 해요. 그럼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는 집에 오는가 동시에 꺼져요. 그게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런 구분을 하는 게 삶을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기본 자세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은 네. 애가 회사 오면 생각이 안 나니까 이게 연관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애가 오늘 무슨 일이 있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그거 타이밍을 잘 못 맞추더라고요. 오히려 온오프가 되니까. 모든 일은 좋은 점하고 좋지 않은 점이 항상 있으니까 이상적인 건 없잖아요. 그래도 아이한테 좀 미안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 마음이 편하게 나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항상 그럼요. 그래서. 저도 와이프나 아이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행복해야 부인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고. 그거 아닌가? 그래, 나는 항상 그게 첫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나는 내가 제일 그래요. 중요해요. 저도 맨날 그래요. 네. 어떡하지? 너무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꾸 얘기가 빠지는데. 그래서 스타일러도 취하셨다. 잘하신, 탐이 나네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영상에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 집도 정말 깔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어요. 한 게 있나? 청소? 청소도 했어요? 아니 이게 선생님이? 1년을 넘게 사람이 안 살던 곳인 거예요. 먼지가 많아서? 아니 먼지가 아니고 벌레가 바닥에 다 나와서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징그러운 그런 벌레가 아니라 하루살이 같은 것들인가? 약간 쌀벌레? 귀여운 애들이구나. 아니 다리 많이 달린 애들은 좀 그런 애들은 없었어요. 다행이에요. 아니면 크기가 막 크거나 여기 파주니까 또 왠지 벌레도 클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네. 네, 그런 건 없었어요. 귀염둥이만 있어가지고 가볍게 쓸어 주셨네요. 걔네들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까맣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레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렇구나. 이게 쓰러지더라고요. 이게 신기하게 쓰러지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 선생님 남편분이 와서 해야 된다거나 시간이 바로 걸리니까 집을 바로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바로 사진 찍고 바로 내놔야 되는데 사실 또 이 거리가 선생님도 한 댁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김에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건데 그 정도야 뭐. 손 씻으면 되지 뭐. 이제 벌레와도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경매하시면서 가전도 얻고 벌레의 혐오감도 좀 줄어든 얻은 게 굉장히 많구나. 네네. 그거 좋죠. 왜냐면 이런 동네 계속 와야 되는데. 맞아요. 하려면 사실 선생님도 이거 낙찰받기 위해서 마음고생을 내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이거 도대체 되는 거냐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도 좋은 가격에 잘 받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도 하다가 자꾸 얘기가 끊기는데 명도가 그래서 연락이 나는 상관없다. 나한테 묻지 마라. 너가 뭐 알아서 하든 말든 날 괴롭히지 마.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더 좋은 걸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뭐 원래 여기 입찰하실 때 이사비도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들지 않은 거잖아요. 전혀 안 들고 그냥 옵션까지도 달려있는 너무나 새 집을 손쉽게 얻었죠. 그렇죠.
그동안에 폐찰하면서 마음고생했던 것들이 씻은 듯이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그게 맞아요. 폐찰하면서 할 때마다 이렇게 연락을 사실 주시긴 했었는데 저도 아니, 속으로는 될 거다, 좀만 한 번 더 가자 했지만 10번 안에 안 되면 어떡하나 네. 걱정하기도 했거든요. 안 된 사람도 있으니까 당연히. 더 루틴처럼 연락을 드렸죠. 잘하셨습니다. 뭔가 출석 도장을 찍는 것 마냥 그래야지 고생하셨습니다. 먼 길까지 가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뭐 8번 남았습니다. 뭐 이런 말이라도 답변을 네. 들으면 뭔가 우주의 기운이 오듯이 그럼요. 작가님의 기운이 저한테 오면서 낙찰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빨리 올까 싶어서 연락을 했죠. 이 우주와 선생님의 에너지 그리고 저와의 이 진동수가 맞아서 이 물건을 낙찰받게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역시 될 사람은 잘 풀리는구나 라고까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완전 새 거여서 우선은 새 신발장과 새 집 냄새, 그게 먼저 이미지가 있었어요. 새 집 냄새까지 기억이 나는구나. 신발장을 열어봤더니 깨끗하네. 불이랑 이런 건 안 켜지지만 전기가 나가 있는 상태여서 1년 동안 네네네. 되어 있으니까 다 나갔죠. 전기 계량기도 뽑혀 있었나요? 네, 다 안 됐었으니까 부엌을 봤더니 완전 반딱반딱하게 막 새 거고, 미끄럼 방지된 컵받침 세트가 이렇게 놔져 있듯이 인테리어 좀 하는 사람이 여기 살았네? 감각적인 사람이 살았네? 느낌이었어요. 디자인 하시는 분이 또 그렇게 느꼈다면 범상치 않은 분이었다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냉장고 위에 체크천이 딱 얹어져 있었어요. 센스 있게. 그거 센스 있게. 먼지 타지 말게. 커튼은 약간 레이스 커튼이 달려 있었고 하얀색. 식탁도 잘 닦이는 용도의 앞정을 딱 박아놓은 그게 있었어요. 좀 깔끔한 분이었구나. 작은 방에는 북박이장 새 거가 옷걸이까지 그대로 거기에 향 나는 것까지 다 달려 있고, 스타일러와 제습기와, 그리고 화장실을 갔더니 대야 같은 것도 청록색으로 되게 센스 있는 색깔의 그 대야가 있는 거예요. 대야가 센스 있기 쉽지 않아요. 네. 보통 하얀색 아무거나. 대야도 마음에 들었네. 대야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안방을 딱 갔더니 퀸 사이즈에 이제 막 세팅해 놓은 인테리어로 침대가 딱 나무 재질로 딱 되어 있고 옆에 화장대도 너무 예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TV가 와일드가 이렇게 얇은 휘어진 와일드가 떡하니 있고, 거기 또 베란다에 가봤더니 통돌이 세탁기가 새 거가 딱 있고, 그 옆에는 또 청소기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 옵션으로 좀 제공을 하신 거예요? 다 이번에? 제공했어요. 뭔가 타이밍이랑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세입자 들어온 분이 또 필요 없다고 하실 수도 있었는데 다 쓰신다고 해서 좀 귀찮음도 덜지 않았나. 가전도 득템하고 귀찮음도 해결할 수 있었다. 네네. 그러면서 월세까지 미리 받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네. 그래서 오자마자 너무 깨끗한 집에서 바로 내놨어요. 근데 지금 사실 집에 들어가서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느니까 저도 집 어떤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마음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들어가니까 선생님도 오랜만에 온 거죠. 네. 근데 그때 집을 내놓고 나간 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나갔나? 3일 만에 나갔어요. 3일 만에. 네. 그때 기억이 좀 나네요. 선생님 원래 10만 원 올릴까 말까 했는데 배짱을 부려서 생각했던 가격보다 올렸죠. 10만 원 더 올렸는데 그 3일 만에 나갔어요. 이렇게 약간 외진 곳에서 저 사실 그 가격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제가 그때 선생님 연락 왔을 때 차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쓱 봤는데 다 금방 했으니까 공실이 조금 있어도 될 것 같아서 뭐 1, 2주 더 공실 생기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10만 원 더 해보자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사실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더 빨리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2주 정도 텀을 미뤘잖아요. 2주 미뤘죠. 그 이유가 그래도 세입자분 연락 오고 이게 가늠을 한번 한 다음에 아니면 운이 좋으면 계약하고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계약이 3일 만에 선생님 생각보다 10만 원 더 받아서. 너무 좋죠. 이게 웬일이야. 아니 저는 그래서 올리라고 하셨던 카톡을 보고 제가 답변을 와우 이렇게 받아도 될까요? 약간 요새 월세가 약간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호탕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선생님 기록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요새 약간 월세 받는 게 너무 비싸져가지고 약간 미안할 정도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받아도 되나 이 집을? 구석탱이에 있는 집을? 이런 생각도 사실 임대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도대체 이분들은 왜 집을 안 사시나라고까지도 생각도 되게 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어쩌면 다 하지 않는 것도 다행이라는 생각, 그런 좀 이기적인 마음도 사실 좀 있어요. 근데 요런 지역은 저도 수업하면서 느끼는 게 아무나 못 사요. 사실 선생님도 이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었던 동네라고 제 생각도 들고요. 네, 맞아요. 제가 비규제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하기까지가 진짜 수업 받는 동안에도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수업 막바지에 이제 거기 직접 작가님하고 차 타고 가면서 그 동네를 둘러보고 임대가 얼마 나가는지를 알고 나니까 아, 이게 내가 괜히 모르고 겁을 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넓혔죠. 확실히 경매정보지나 아니면 지도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나온 정보만을 봤을 때는 두려운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근데 실제로 이 동네에 와서 그 건물을 보면은 좀 생각이 달라져. 뭐 여기도 지금 8시, 9시를 향해 가는 시간인데 차가 될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애매한 지역에 주차를 한 거니까 이게 뭐 바로 뺄 수 있잖아요, 나가라고 하면. 그래서 역시 와봐야지 생각이 좀 달라졌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선생님이 용기를 내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지난주에 계약했는데 원래 이번 주 금요일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주말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세입자가? 이번 주 주말이 아니고 다음 주 주중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좀 당겨질 수는 있어요 라는 정도만 했지. 그래서 선생님도 오랜만에 여기 집에 그냥 온 김에 조금 빨리 오셔가지고 청소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가니까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비밀번호가 안 맞네. 무슨 일이요? 왜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지? 잘못했나? 다시 눌러보고 내가 부동산에 잘못 알려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갑자기 띠리리 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남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선생님 깜짝 놀랐겠네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잘못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청소를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 청소하는 날인가 했어요. 그 생각은 하셨구나. 그 생각은 문득 들었어요. 남자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식탁 위에 먹을 거 김치와 막 과자 부스러기가 있었고 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시는 여자분과 너무 놀랐어요. 그 세입자분이 집을 점거를 하신 거네. 이사를 오신 거네 벌써. 저는 가계약금만 받은 상태인데 가계약금 50만 원만 받았는데 청소한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더니 무려 이틀을 빨리 들어오신 데다가 비밀번호까지 바꾸셨죠. 그래서 좀 당황스럽네 했지만 그래서 차에서 찍는 거긴 한데 선생님이 괜히 저한테 되게 미안하다고 생각을 혹시 조금 하신다는 생각도 느껴졌는데, 그 집을 본다기보다 어차피 그 집은 좋기 때문에 별로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하고 이렇게 단둘이 은밀한 공간 아니야? 굉장히 은밀한 공간에서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하는, 나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러 온 거예요. 공간이 어디냐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편하면 됐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계약을 안 지킨 거 아니야. 당황했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생각보다 뭐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래 계획으로 따지면 2주가 일찍 왔었죠. 2주가 당겨졌죠. 근데 사실 촬영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2주 빨리 월세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부동산에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오히려 지금 미리 세입자가 빨리 들어와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럼요. 좋은 방법도 있구나. 월세를 좀 빨리 앞당겨서 받을 수 있겠다. 2주면은 그거 얼만데. 그러면 애기들 치킨을 몇 마리를 사줄 수 있는데, 그렇죠? 이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집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득템하고 세입자는 바로 받고 월세는 2주나 당긴 이 집. 그리고 명도도 수월하게. 사실 뭐 명도 한 것도 없고. 그러면 이 파주 비규제 지역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7,910만 원. 7,910만 원에, 그리고 대출은 선생님이 사실 유주택자 5번째 주택인데 대출도 잘 나왔나요? 나왔어요. 얼마 받으셨는지 6천. 6천? 그 조건은 좀 어땠어요? 금리나? 이것저것 부가적인 걸 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다 실행하진 않고 했는데도 금리는 4%?
4%? 되게 잘 나왔네. 엄청 잘 받았네요. 네. 깎으려면 더 깎을 수 있었어요. 아, 근데 선생님 부수거래를 부수거래를 안 한다고 했어요. 덜 하신 거구나. 이자는 20만 원 나오는 거고 나중에 원금 내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 더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 생각하면 여기 아유, 괜찮네. 그리고 선생님 든 돈이 500 받으니까 그래 한 1000만 원은 들긴 했겠네. 그렇죠. 그럼 훌륭하네요, 선생님. 네. 이게 내 집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네. 괜히 선생님을 마음고생 시킨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도대체 내 집은 뭐 어디서 날 기다리고 있는 거니? 라고 하면서 매번 입찰을 갔어요. 그래도 한 10번 안 돼, 한 8번, 7번 그때 된 거 아니에요? 8번째. 그렇죠. 네. 또 회사 다니면서 또 입찰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일은 자체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긴 한데 하루를 빼고 입찰을 가야 되니까 네. 항상 편하게 입찰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빼준다고 했어요. 제가 네. 처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경매 입찰을 위해서 나 미리 좀. 경매한다. 또 이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거기 회사 사람들한테 오픈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따라가도 되냐. 오. 이래서 아니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랬죠. 그래서 8번 만에 이 집을 낙찰 받은 거고 선생님도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주로 입찰했던 곳이 비규제 쪽이니까 법원 입찰하는 것도 거리가 만만치 네. 않잖아요. 근데 꿋꿋하게 가셔서 결국에 이 좋은 집을 가져오셨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럼 선생님에 관해서 좀 네. 여쭤볼게요.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우선 선생님의 과거부터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또 특히 선생님 나이 때는 우리 나이라고 할게요. 우리 나이 때는 사실 많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재밌더라고요. 아니 네. 근데 이거 듣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작가님 네. 유튜브를 맞다니까요?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작가님 유튜브를 이제 롱타임으로 하는 때가 한 번씩 네.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네. 아, 이 사람의 스토리를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처음부터 쭉 볼 수 있겠어요. 그냥 일대기 맞아. 책 아닌 이상은. 맞아. 의외로 다양한 분들이 그렇죠. 되게 많고 절실하신 분들이 확실히 성공하는구나를 알았어요. 선생님 투자에 관심 가진 때부터 네, 좀 네,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럼 그 시기가 한 몇 년 전? 2018년도 18년도 그 전까지는 결혼하시고 아이도 있으셨던 애기 있고 거고 맞벌이 하고 맞벌이 하셨던 네. 거. 18년도 때면 부동산이 점차 막 올라갈 때였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원래 그 전에는 아예 관심 없었어요. 전혀 일도 관심 그 몰랐어요. 전에는 저는. 거주하시는 집만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도 빌라. 자가로 거주하셨던 거고. 네, 자가로는 거주했었어요. 그- 그것도 계속 전세로만 전전하다가 전세인 줄 알고 갔더니 네. 마지막 집이 매매였던 거예요. 어. 그래서 전세 가격인데 매매예요? 아니 그냥 하세요. 부동산에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덜컥 남편 우리 그러면은 전세인데 그냥 사자. 그냥 맘 편하게 어.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여기 사자. 네. 그랬어요. 그것도 거기 살던 사람이 해외로 아예 이주를 한다고 네. 그러면서 짐도 놓고 갈 테니까 쓰시려면 쓰셔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득템을 하셨네. 저는 그런 운이 좀 있나 보다,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장을 산 적이 없어요. 어. 매번 갔던 전셋집마다 네. 다 장 놓고 가겠대. 그렇죠. 보통 또 장이 그 집에 딱 맞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가? 그 장도 그냥 음. 득템, 뭐 다 득템했죠. 심지어는 자기가 빨리 가야 되니까 500 네. 깎아드릴게요. 빨리 들어오세요. 이래가지고 주인이 500 깎아줬어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들어왔죠.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저절로 집을 구매를 하게 되신 거네. 한 5년 5년 전에. 그러다가 들어와서 맞벌이로 네, 그렇게 하시다가 하다가. 갑자기 투자하는 그때 법원에서 저도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서로 몰랐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작가님을 알고 있었죠. 어.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었고 강남보다 네, 반지하가 좋다는 네, 책도 네, 봤었고 네. 그래서 반지하를 투자하러 갔다가 입찰해서 만났죠. 그 전에 왜 투자를 네. 갑자기 하시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 남편 친구들이. 근데 제 친구들은 아직 그럴 때는 아니었고 남편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집들이를 한다고 갔던 곳들이 다 아파트 분양받은 곳들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빌라에 방 2칸짜리에 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한 남편 친구들은 다 아파트, 새 새 아파트에.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심지어 이것도 신혼부부 뭐 어쩌고 해가지고 다 뭐 분양받았다는 둥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뭐지? 난 애가 둘이나 있고 네네네. 그런데 이건 뭐지? 거기서 난 좀 열심히 비교가 살았는데 남편은 집 사는 거 아니다. 아. 일본처럼 간다 우리는. 음. 인구수는 줄고 있고 음. 집은 남아 돌 거다. 음. 집은 곧 떨어질 거다. 음. 집 가격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폭락론자셨구나. 가까운 곳에 계셨네.
아,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네. 당연히. 근데 저도 있어요. 네, 저도 남편이 네. 그렇게 주입을 했길래 부동산에 일도 모르니까 저도 당연히 그런가 보다 했죠. 아, 그래서 집들이를 몇 번 가보시고 나서 아, 이거 약간 비교도 되고 비교가 되죠.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도 좀 느끼셨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랬죠. 네. 근데 이게 월급쟁이는 뻔하잖아요. 그렇죠. 양쪽에서 우리 둘이 맞벌이를 하고 애를 키우는데 저금할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아무리 계산을 해도 우리 노후와 아이들 대학 학비와 부모님의 노후까지도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인 답이 거죠. 안 나오네. 답이 안 나오죠. 근데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아, 남들은 돈을 어떻게 불리지? 이거를 계속 보다가 보니까 부동산이 답인 것 같고 부동산에서도 찾아보니까 경매를 하는구나. 경매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무작정 어느 한 군데 유튜브를 봤죠. 그 전에 공부했던 거. 투자 관심을 갖고 경매를 찾아보다가 유튜브를 접해서 한 학원에 수업을 들으셨나 봐요. 곧장 전화했죠. 유튜브 몇 번 이렇게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네. 아, 이분이 좀 신뢰가 가네? 그리고서는 곧장 그 자리에서 전화했습니다. 아, 선생님 실행력은 되게 빠른 분이구나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저도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날 생각하면 그날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입찰도 또 바로 하셨다는 생각도 바로 되게 했죠. 드네요. 어떻게 거기 학원에서 투자하고 했던 것도 조금 궁금해서. 나름 되게 실적이 있잖아요. 네 채나 취득을 하셨으니까. 네네네. 전화를 곧장 해가지고 수업 가장 빠른 때가 언젠가요? 이번 주 주말에 오세요? 네, 갈게요. 그리고 회사 끝나고 곧장 갔죠. 돈 한 푼 없이 갔죠. 수업료도 꽤 비싼데. 일단 오라고 하니까. 네, 갔어요. 수업을 처음에 딱 듣고 아, 이거 해야겠다. 나처럼 돈 없는 사람이 경매를 하는구나.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뭐하러 이 경매를 하겠어요. 맞아요, 그냥 사죠. 맞아요. 이걸 해야겠다. 네. 마음을 먹고 내가 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모아보자. 그래서 보험이란 보험을 다 해지를 했죠. 아, 거기 우선 수업 들으면서 해약했다는 건 투자금 확보를 네, 위해서. 맞아요.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적어도 2,000은 있어야겠다. 보험 부모님이 여태껏 들어주셨던 거 최소를 빼고 다 해지를 하고 청약 통장 사실 그거 해지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다고 생각도 드는데 네. 그리고 남편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인데 그걸 산다고 요거를 지금 몇 년 동안 부은 거를 해지한다? 이거 쉬운 건 아니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도 협조가 잘 됐나 봐요. 근데 남편은 약간 그런 주의예요. 네 돈이잖아. 그것도 정확히 구분하시는. 그건 또 남편분이구나. 정확한 또 구분을 해요. 네 돈이잖아. 여태껏 네가 결혼 전부터 부어왔던 네 돈이잖아. 아, 그건 맞죠? 그건 맞죠. 냉정하게 말해서. 네. 그래서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응, 오케이. 알았어. 어. 내 거니까. 그럼 내 돈 내가 알아서 내가 네. 투자해서 잃어도 내가 잃으니 나를 한번 믿어봐라.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죠. 그리고 경매를 꾸준히 배우면서 제가 이론이 좀 점점 쌓이기 시작하니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반박을 하나도 못했는데 서서히 반박을 제가 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처럼 가는데 어떡하냐 했을 때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더 이상 반박을 안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금씩 설득이 되는 건가, 나를 포기한 건가, 약간 아직 긴가민가 하지만 월세를 받으면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했죠. 청약 통장도 깨고 거기에 있는 돈, 보험 돈, 그리고 청약에 대한 기대도 계속 있었나 봐요. 혹시 모르는 보험 같은 거였어요. 그거는 같은 쌤쌤이었어요. 보험을 해지하나 청약을 해지하나 둘 다 보험이었어요. 해지하고 마통을 만들고 다 합쳤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두 채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신뢰가 안 되는 한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때 출발이 얼마였는지 궁금해서. 처음에 출발은 그러니까 플러스 돈이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이랑 다 해가지고 한 거니까. 마이너스 통장 돈까지 다 합치면 4천이었어요. 이런 물건에서 넉넉히 두 채는 충분히 할 돈이. 두 채는 충분히 그렇죠. 할 수 있겠다. 입차를 두 채 하는 거는 네네네. 충분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서울에 있는 거를 하기 시작했죠. 그게 1번 물건이었어요? 신정동? 아니요. 아니요? 신정동 두 번째였어요. 1번은 어디에 한 거예요? 상도동이었어요. 상도동? 요지에 했네요. 네. 다. 수업을 듣다가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정보들이 막 있어요. 근데 뭔가 불법 건축물인데 뭐 네. 이렇게 나올 물건이 아닌데 나왔다라는 정보를 딱 입력이 되는 순간 찾았어요. 그래서 막 찾았더니 물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조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해버렸죠. 그랬더니 2등하고 1,500만 원이 넘게 차이 났어. 그럼 좀 차이가 있었네요. 그래서
아차 싶었죠. 내가 아직 배우는 단계인데 마음만 앞서가지고 막 했구나.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사분이 이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 여기는 호재가 많으니 차후에 몇 년 뒤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네가 벌 거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해주더라고요. 상도동에 빌라를 한 거야. 빌라 1.5룸. 좀 평수는 작구나. 네. 근데 그것도 거의 신축급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하나 손 안 댔어요. 청소만 했어요. 신축급이었으면은 그 위반 뭐 그런 게 있었으면 네. 평수는 넓었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1.5룸에 네, 근데 비해서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희한한 게 옥상을 증축했다고 그 옥상의 공용 면적이라는 이유로 전부 다 불법 건축물 딱지가 붙더라고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은 없어요. 그 전유부 말고 공용 거기에 부분의 옥상 부분이 네. 증축이 됐다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맞아요, 항의를 맞아요. 했는데도 네. 소용이 없더라고요. 창고 같은 건 집 한 칸을 더 만들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쓰고 있는데? 그거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그 받아가지고 월세는 엠빵이에요? 엠빵이에요. 아, 그러면 딱지가 있어야지. 네, 네. 그래서 그냥 철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요. 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전세 재계약해가지고 2천만 원 전세를 올렸어요. 그 1.5룸 게. 네. 그게 처음 물건이었어요. 그러면 1번 물건은 갭 투자였네요. 네. 왜냐면 자본금이 또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 자본금을 만들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신축급 서울의 빌라의 1.5룸을 갭 투자로 전세 투자로 네, 네. 했던 거고. 처음 했을 때는 플러스 피했어요? 아니면 똑같았어요. 똔똔이로? 똔똔이었어요. 그럼 돈이 안 들고 부대 비용 해서 네, 해도 그냥 돈이 그렇게만 안 들고 그냥 끝났어요. 무피 투자네. 네네네. 무피 투자로 한 그렇게 채. 끝났어요. 첫 번째 투자 물건을 한 거고. 그게 결국에 지금은 2천만 원 올라서 투자금에 포함이 된 맞아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알아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꾸 뭐가 이렇게 안 되고 폐찰만 되고 그러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작가님 책을 본 거예요. 반지하를 투자하라. 강남 아파트보다 낫다. 19년대 그걸 봤죠. 이게 너무 놀랬죠. 아, 이놈 되게 이상한 놈이네. 진짜 놀랬죠. 네. 야, 반지하? 월세? 대지 지분? 미래까지 생각하면 재개발? 너무 쇼킹했어요.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신축 새로운 거 그래도 수리 조금 덜하는 거 왜냐면 전 초보기 때문에 겁이 나니까 그렇지 않은 괜찮은 애들만 계속 봐왔는데 이러면 돈도 적게 들면서 내가 며칠을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서 반지하를 괜찮은 반지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신정동 반지하를 할 때 작가님을 만났고 그죠. 그 입찰하는 날 뵀다고. 네. 그때 어렴풋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이 인사를 하고 딱 낙찰받고 저를 찾았는데 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반지하를 두 번째 물건으로 했고 그 집은 지금 월세를 받고 있죠. 네. 최근에 세입자 간에 뭐 문제가 있긴 했지만 잘 해결돼서 새로운 세입자 받을 때 그것도 월세를 기존보다 10만 원 더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전세 투자한 건 2천이 오른 거고 5년 정도 지나니까 월세는 10만 원이 올랐네요. 10만 원이 올랐죠. 역시 투자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구나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시간이 돈이다. 세 번째 물건은 이게 점점 규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대출도 안 나오고 뭐가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번엔 법인으로 법인을 하면 그 학원에서 알려줬어요. 지금 자꾸 규제 때문에 개인 대출이 안 나오니 법인은 사각지대가 있어서 대출이 나오니 법인 대출을 받아라. 법인을 갑자기 또 만들어요. 20년도에. 20년도 초. 네. 20년도 그렇죠. 초에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입찰을 계속 들어가죠. 그러니까 20년도 7월까지 해서 7월 규제 터지기 전까지는 이 시장 상황이 정부와 투자자들의 대립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대다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법인 투자로 전향을 많이 했던 기억이 저도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쯤에 저한테도 많이 물어봤던 게 선생님도 한 20, 30세 되니까 당연히 법인으로 하고 있겠구나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뭐 지금까지도 개인으로 하고 있고 그때 저도 되게 고민했던 게 저도 좀 이해는 되거든요. 모든 유튜브 채널들에서 법인 쪽을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법인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그런 이미지도 솔직히 있었어요. 법인을 하지 않으면 세련되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도 전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저의 선입관이에요. 투자하는데 뭐야 개인으로 해? 난 법인. 저는 뭐 그런 이미지를 사실 좀 느꼈어요. 저는 그때 따져보니까 굳이 법인으로 해서 장점이 나한테 되게 있다면 저는 법인을 했을 것 같은데
경중을 따져봤을 때 불편한 부분이 있었으면 있었지 좋은 점은 저한테는 없었어요. 특히 시세 차익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었죠. 네. 특히 뭐 양도세로 네. 내지 않고 뭐 법인세로 네. 대부분 그 부분 때문이었으니까. 네. 근데 나머지 보유하는 세금이나 아니면 취득세에서는 그때 당시는 뭐 차이는 없었고, 대출에 있어서 뭐 법인이 되게 유리한 것처럼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개인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신생 법인들은 금리가 더 높았어요. 뭐 실적 이런 것도 중요했으니까. 근데 개인은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렇구나. 왜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 아, 뭐 다를 수도 있죠. 뭐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법인이 오로지 대출 무조건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교육생분들도 법인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비교를 해봤는데 오히려 신생법인 1금융에서는 또 받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네,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시작 금리가 되게 높았어요. 개인보다. 그래서 나는 따져봤을 때 이게 나한테는 유리하진 않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법인으로. 네, 저는 대출이 된다라는 그 메리트 때문에 네. 법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음. 그래서 법인으로 이번에는 서울이 안 되니까 네. 가까운 인천으로 갔죠. 인천 부평. 그렇죠. 그때 당시는 인천은 비규제였어요. 그렇죠. 비규제가 점점 넓어지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렇죠. 넓어질 줄도 몰랐고. 그렇죠. 그렇게 넓어질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죠. 그 7월 10일 규제 전까지.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4월에 부평을 받고 6월 말에 계양구를 받았어요. 그래도 핵심 지역. 지금 선정 아주 좋아요. 선정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다 좋아하는 동네인데.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알고 한 게 아니죠. 저는 아직도 초짜인데 알진 못하지만 그 지역이 친정이 인천이다 보니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너무 구석지지 않고 네네. 좀 위쪽이면서 네. 서울과 근접하면서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계속 주변에 입찰을 다 넣었는데 네. 그 중에 된 것들이 걔네들인 거죠. 걔는 목적은 뭐였어요? 법인 내에서는 대출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보통 법인은 매매 쪽이니까. 저는 대출이 돼서 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뭔가 이렇게 다 알아보고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의지를 했나 봐요. 학원 쪽에 의지를 하고 법인이 이게 좋다더라. 아마 거기에서도 좋은 점 나쁜 점 얘기를 다 해주고 했었을 텐데 그러겠죠. 제가 또 꼼꼼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취적은 막 이렇게 나가는데 꼼꼼하지는 못해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을 했는데 두 채를 한 채를 거고, 그렇죠. 선생님 대출 받아서 걔도 역시 월세로. 다 월세. 이후로는 다 월세죠. 그래도 현금흐름 투자, 월세 투자가 선생님하고는 좀 맞구나라는 생각은 하셨나 봐요. 투자 방향에 있어서. 갭 투자를 한번 해봤더니 뭐랄까 돈이 생기긴 하는데 나중에 뭐 역전세는 나진 않겠지만 깡통 전세도 있고 뭐도 있다는데 네. 안정적인 거로 가고 싶더라고요. 월세는 맞아요. 오르지 않을 망정 네. 그래도 안정적인 게 좋겠다 해서. 월세 오르냐 전세 오르냐 이런 거를 나는 떠나서, 전세는 뭐 전세로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적은 당연히 있잖아요. 저도 네네. 플러스피 만들어서 하면 네네. 다음 투자하는데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 음. 근데 한 3,000선에서 보증금을 이 세입자가 이제 나간다고 할 때 그게 시세가 오르든 떨어지든을 떠나서 그 돈을 빼준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월세랑 보증금이랑 비율을 맞춰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혹시라도 조금 떨어지면 투자를 또 멈추게 된다는 그 두려움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쨌든 있어요. 목돈이니까 네. 그거는 뭐 한두 달 모은다고 될 수 있는 돈이 아니어서, 혹시라도 못 구해지면 떨어져서 못 구한다기보다 그걸 내 상황에서 구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현금이 없으니까 저도 처음에 2천에 얼마 들어온 세입자가 있었는데 그죠. 그 다음 세입자는 500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갭이 1,500이 맞아, 생기는데 이거를 곧장 내가 내어줘야 되는데 맞아요. 나는 지금 계속 투자를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 그만큼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 돈을 마련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달라 하고 보름을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 보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 네.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맞아요. 그거를 전세에 좀 빗대서 생각한 게, 월세 보증금 큰 것보다 훨씬 클 건데 그럼 혹시라도 뭐 전세 세입자가 교환이 안 되면 잠을 잘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지하라는 특성상 세입자를 연결해서 구하는 부분이 좀 불리한 것도 있고, 맞아. 반지하는 또 한 가지 지배 하자들이 문제가 항상 생기잖아요. 그럼 뭐 선생님도 이번에 경험을 하셨었고, 그거 스트레스도 있는데 뭐 보증금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보증금 스트레스라도 좀 줄여나가는 음.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투자 속도는 늦춰지더라도 마음이 그나마 편하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법인으로 월세를 2개. 그럼 월세는 총 그때까지는 내 중에 한 채만 전세로 한 거고 세 네. 채는 월세. 네. 그럼 월세에 받아본 경험은 꽤 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9년도 2채, 20년도에 2채. 음. 이렇게 해봤으니까 월세는 참 안 밀려요. 너무 따박따박 잘 내셔가지고 네네네. 그래도 좋은 세입자분 만났다 그러네요. 생각해요. 그러면 20년도 그 7월 10일 규제 터지고 나서는 좀 멈췄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선생님 오신 게 올해 초에 오셨으니까 네. 그럼 거의 한 1년 반 정도는 투자를 멈췄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멈췄죠. 못했죠. 규제가 터져서 규제 지역이 많이 넓어져서. 네, 규제 지역도 넓어진 데다가 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고 다주택자기 때문에 근데 1억 미만짜리 비규제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기는 안 나고 내가 그 막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용기가 네. 안 생기더라고. 혼자는 나가기 쉽지 않아요. 제 아,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혼자였으면 못 나갔어요. 근데 그 7월 10일 규제 터지고 나서 저도 그때 계속 수업하고 있었으니까 저도 수업할 때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서 저도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동네를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 때 아마 비규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전에가 오히려 비규제가 사실 훨씬 더 좋았던 거지. 훨씬 싼데 월세가 안 샀거든. 근데 사람은 없었지. 그러니까 훨씬 기회였던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 규제가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그 정부 규제 그 문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작게 나오잖아요. 1억 미만은 어쩌고 나오잖아요. 작은 글씨로. 네네. 야, 그거를 또 찾는 투자자분들도 진짜 대단하시고. 그게 사실 뭐 처음에 생겼던 건 아닌데 그게 나중에 바뀌어서 1억 이하 취득세에 네. 대해서 중과를 안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약간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때 선생님 학원 전에 있었던 학원에서 되게 열심히 몸담고 네. 하셨다고. 네. 그럼 그게 주업이었어요? 그때는? 몸담았을 때는 한 6개월? 6개월 동안 거기서 직원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아니면 임원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아, 임원은 아니고요. 임원분도 몇 그냥... 분 오셨거든요. 딴 학원 임원분도.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도 신기하네. 그 학원에서 몸 담으셨다고 하니까 처음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턴이죠, 인턴. 아니, 인턴이죠. 그렇지. 에이, 거긴 좀 큰 학원이니까. 그렇죠? 크니까요. 크니까 저는 그냥 인턴이죠. 이제 그러면- 막 들어가서 멋 모르는 애를 키워볼까? 그러면 선생님은 그 학원에 인턴으로 들어가셔서 네. 배우고 싶었던 게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 투자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직원으로 좀 있으면 좀 정보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혹시 둘 다였어요. 왜냐면 돈 버는 것도 배우고 돈 투자도 버는 배우고. 방법도 배우고 네. 거기에서 이제 인턴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임원까지 되신 분을 보면 네. 정말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분이 정말 대단하신 거죠. 애기 엄마셨는데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야 어쨌든. 그 정도요. 너무 나는 그 사실 잘 안 도끼가 봐가지고. 장난이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고 정말 저보다 더 절실함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어가지고 본인을 거기까지 성장시키기까지 어마어마했어요. 자기 뼈와 살을 깎았어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처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러면 학원에서 성장을 해서 투자를 가르치는 뭐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하고. 네,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거를 조금 더 경험이 네. 많이 쌓이고 다양하게 하다 보면 사람도 많이 상대하다 보면 이런 대화의 기술도 많이 생기고 투자에 많이 공부도 되고 다방면에 좋아서 거기서 이제 기본반이라도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표로 제가 들어갔죠. 근데 너무나 제가 못했죠. 생각보다는 더 그래요? 부족했죠. 선생님 되게 잘했을 것 같은데. 이미지만 그래요. 제가 너무 부족했죠.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나왔죠. 여기서는 내가 좀 한계를 좀 본 거예요. 그러면 이 학원에서 내가 성장을 하는 거는 조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치열하겠다. 제가 여태껏 월급쟁이로 살았기 때문에 네. 마인드가 월급쟁이 마인드인 거예요. 음. 근데 거기에서는 사업가 마인드를 원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기본 베이스도 이렇게 흔들렸고 네. 좀 기본 베이스가 탄탄하면 그 위에 뭘 쌓아도 쌓아질 텐데 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 물 위에다가 자꾸 뭘 쌓으니까 자꾸 가라앉고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짧은 시간에 확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확 올려준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처럼 네. 뭔가 빨리빨리 흡수하고 빨리빨리 아. 성장하길 바라는데 네.
저는 무딘 거예요. 자기 속도가 빠른 거예요. 빠르지 결과도 않은. 있어야지 그런 수업도 좀 할 수 있으니까. 응. 빨리빨리 흡수하고 빨리빨리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런 능력이 있을 줄 알고 뽑았는데 네, 그런 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쵸. 보기에 그래요. 제가 네.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네. 전 그래요. 근데 제가 하지 않은 그 베이스가 탄탄하지 못한 분야에서는 허당이에요. 실수도 자꾸 그러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거기 근데- 가서 알았어요. 근데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분야 아니고 내 잘 모르면 당연히 허당이죠. 네.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이 다. 근데 아닌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으니까 음.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뽑았는데 너도 그럴 줄 아. 알았는데 너는 아니구나. 미안하다. 거기서 약간 상처도 받았겠어요, 그럼? 그럼요. 음. 한 6개월 동안 집 밖을 못 나갔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아, 나는 좀,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이 자존감 같은 것도 많이 자존감이 뭐 떨어졌어요. 바닥에서 더 바닥으로 떨어져서 지하 몇십 층까지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와, 선생님 되게 우울감과 안 어울린다. 그죠? 선생님 외모는 되게 밝은 목소리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에너지가 되게... 막 맞아요. 응. 아, 그런 사람이 이게 예. 지하를 파셨다고 하니까 남편이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겠어요. 집 밖을 안 나가고 항상 우울하게 집에서만 누워있고 그땐 또 주부였거든요. 아, 또 일도 안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더 심해졌을 수도 있겠어요. 정말 심해져가지고 네. 정말 씻지도 않고 집에서 계속 애들만 겨우 케어할 정도로 6개월을 살았어요. 그렇구나.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내가 부족해서 난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나 원래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동안 나를 몰랐나? 그런 생각도 있겠다. 네. 선생님들 거의 한 3, 40년 계시면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약간 충격을 받았을 네, 수도 네. 있겠다. 충격받았어요. 내가 모르는 면을 그 사람들이 날 봤나 봐. 난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완전히 꿈속에서도 계속 그 회사 일을 하고 있어요. 한 3, 4개월 동안 네. 꿈에서 계속 그 대표의 목소리와 네. 그 눈빛과 네. 너무 괴로웠어요. 좀 충격적이네요. 응. 선생님 그렇게 힘든 시기가 제 인생에 있었다는 그런 게. 시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선입견? 굉장히 부자들은 네. 근처로 가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나랑은 안 맞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내가 깨졌으니까 내가 오히려 상처받지 않으려면은 너무 부자이고 센 사람한테는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좀 했죠. 그래서 나는 그냥 보통의 부자가 돼야겠다. 너무 막 이렇게까지 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보통의 부자 정도는 돼야겠다. 나는 그래도 좀 선한 사람이 돼야겠다. 그렇죠. 뿜으셨네. 다른 사람에게 좀 너그럽고 선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게 더 멋있잖아요. 나름의 그런 합리화를 한 거죠. 내가 살려고. 그렇죠. 잘하셨어요. 뭐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내가 그릇이 네. 너를 포용할 만큼의 그릇은 아닌가 보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끝났는데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여기서 이루고 나왔죠. 근데 정말 많이 배웠어요. 좀 더 강해졌달까? 그 시련을 한 번 겪으니까 왜 시련을 한 번 겪을 때마다 사람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벨업이 어마어마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우울감을 빠져나오면서 레벨업이 엄청 됐어요. 그 빠져나온 방법이 되게 웃긴데 너무 제가 우울하니까 안 되겠다. 나 밖을 나가야겠다. 나를 자꾸 밖으로 내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책을 들고 나간 거예요. 카페로.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 수업 시간에서도 얘기했듯이 책 보는 게 이제 점점 그게 생활화되는 거예요. 네. 카페를 안 가면 루틴이 안 된 거고 뭔가 불안하고 매일매일 카페를 가기 시작했죠. 저도 그래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그랬어요? 응. 똑같다고 얘기하셨어요. 나도 카페 안 가면 불안해요. 네. 그래서 특히 아기 방학 쉬는 날은 제가 나가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그럴 때 있죠. 집에 아침부터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한 30분이라도 나가 있어야 돼요. 그죠? 30분이라도 한 글자 읽고 한 글자만 쓰면 돼요. 그러면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좀 마음이 좀 충실히 편해. 가정에 충실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항상 아이가 쉴 때가 고비예요. 몸에 배셨구나 완전히. 막 머리도 아프고 어쩔 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오. 어떻게든 나가야 돼요. 집 앞에를. 전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렇게 하면 하루가 좀 마음이 편한 게 있죠. 애들 유치원 학교 데려다주고 카페로 가요. 그래서 마음 정리를 많이 하셨네요. 네, 책을 보고 마음 네. 정리를 많이 했어요. 어떤 책을 좀 보셨어요? 자기계발서, 심리학책, 아이들 육아책 뭐 어. 이런 거 위주로 봤어요. 제가 그런 거에 관심 많으니까. 그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할 말은 하고 삽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네, 뭐 그런 종류. 다양하게 좀 책을. 근데 힘드니까 우울증에 관련된 그런 게 아니고. 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다방면에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 또 다방면은 아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어쩌면 선생님이 살기 위해서 좀 책을 봤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사람으로 이렇게 푼 게 아니고 책으로서 혼자. 사람은 못 만나겠더라고요. 친한 사람한테까지도 털어놓고 싶을 그런 에너지조차 없었어요. 한 6개월 동안 괴로워하다가 6개월 지나서 세상 밖으로 카페에 한 걸음씩 가서 조금씩 네, 회복을 하신 거예요. 네, 1년 지났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작가님 유튜브를 봤죠. 이게 홍보가 아니고 정말로 전 다방면의 유튜브 중에 그 1년 동안 계속 작가님 유튜브를 보면서 아 여기다 댓글을 한번 남길까? 그 댓글을 한번 남기기도 했어요. 네, 그 네. 예전에 저 만나신 적 있어요. 뭐 이러면서 기억이 나요. 네, 네, 뭐 네. 이런 댓글 한번 초창기에 남겨보고. 네, 저는 그리고 사실 법원에서는 제일 구석탱이에 이렇게 수그려 있고 혹시라도 인사하고 이러면 저도 좀 부끄럽다 그러나?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좀 창피해갖고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가끔 뭐 법원에 가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고 인사를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 인사를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걔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수그려 있어요. 그러실 것 사실. 같아요. 저는 항상 법원 가면 맨 앞자리 가가지고 그냥 책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다음부터 매번 법원 맨 앞자리에서 책을 보고 있어요. 네. 저도. 내 자리인데 겹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생각은 계속 그래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평생 할 거는 할 거였어요. 왜냐면 내가 이 기술을 이제 터득했기 그렇지. 때문에 그거 한 바퀴 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네 바퀴를 돌려봤는데 이거 이제 할 줄 아는데 이걸 썩힐 수는 없는데 이걸 언제 또 써먹지?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대출은 안 되고 비규제는 가기 어렵겠고 그래서 계속 그 관련된 유튜브들은 계속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반지상 작가님은 30채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도 이 시기에도 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 텐데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을까? 비교제지 뭐. 비규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못 깨겠는데 혼자서 아우 그거 쉽지는 않아요. 그거를 깨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마음을 먹었죠.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잠깐. 그래도 한번 만나볼 법하다라는 결론을 좀 내리고. 네. 반지하 경험도 있겠다. 나도 반지하 계속 해볼까? 이래가지고 신청을 해서 만나고 연예인 보듯이 또 갔죠. 저도 제가 낯설어요. 그런 게. 그래서 비규제의 선입관을 깨고 오늘 여기 파주로 왔죠. 낙찰을 8번 만에 사실 입찰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해요. 시간 쪼개서 하신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하고 2주에 한 번 하기도 하고 계속 했죠. 수업 끝남과 동시에 곧장 했죠. 쉬지 않고 했죠. 이렇게 하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확률 게임이라 지금은 투자금이 잠깐 주식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회수하면 감정가가 좀 낮은 물건들의 비규제 지역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입찰 또 들어갈 건데 그래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된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게 목표가 있고 멘토가 있으면 그걸 보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걸 보고 계속 가도 되겠구나, 안전하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게 있어요. 작가님. 그거에 대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사명감도 좀 있어요. 그냥 제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그거에 희망이 뭐 이런 거창한 말 말고 그거를 나도 깨고 싶은 게 좀 있는 거예요. 이런 약간 삐뚤어진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선입관이 있잖아요. 저에 대해서 쟤는 지금 뭐 반지하 누가 사람이 산다고 이자도 많이 올라 금리도 많이 올라가 해서 속은 곪고 있을 거야 뭐 이런 거나 그런 시선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쟤는 이제 앞 대출이 많으니까 앞으로 대출은 받기 어려울 거야 뭐 이런 거. 사실 뭐 선생님들 이번에 받으신 대출이 원래는 쉽진 않는 대출이었는데 네. 결국에 나왔단 말이야. 방법은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 달 전에 받은 대출도 저의 투자 월세를 받으려는 목적성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보여주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5채 10채 있는 분들도 계속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좀 이거를 내가 말로 될 거야 한 번 더 알아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서 보여주면 그러니까요. 어떤 말과 행동보다 더 효과적인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이번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속도는 전보다는 좀 줄겠지만 계속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 대출이나 아니면 이런 부동산 규제나 더 강화가 될 수도 있고 뭐 풀릴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오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은 항상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최근에 받은 물건도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나는데 선생님이 통지서 개발된다 네. 뭐 하나 왔다고 네네네. 그때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그 동네에 물건이 있는 걸 알고 연락 주신 게 아니고 있을까봐 연락 준 거예요. 선생님도 이쪽에 있지 않아요? 혹시 하고 그 네네네. 개발된다는 네. 공고문을 네. 좀 보내주셨는데 우연찮게 최근에 낙찰받은 물건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와 네. 세상에. 역시 될 사람은 역시. 떡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진짜 부동산 운은 타고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나는 태생이 부동산 운을 타고났구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도요. 선생님도 지금 해놓은 부동산들이 또 좋은 소식이 네. 있다며요. 선생님이 서두에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친구분들이 좀 새 아파트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작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 그러면 사실 지금 규제 상황 안에서는 새 아파트를 간다는 게 모아서 간다는 것도 너무 어려워졌고 가능하지 않아요. 이걸 팔아서 막 차익을 남기기도 어쩌면 반지하도 갖고 안 돼요, 계셔가지고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안 않았는데 약간의 희망이 생겼다. 그게 어떤 거예요? 서울에 네. 방 2칸짜리 작은 빌라에 네. 살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다면서 동의서를 막 제출을 하라고 막 네네네. 다급하게 그래서 그 선생님 거주하는데 거주하는 그렇죠. 집이요. 거주하는 곳에 모아타운? 이게 생소하지만 어쨌든 뭘 타운이라니까. 그렇죠. 어쨌든 아파트를 세워준다는 뭔가 거 아파트를 아니야. 세워준다는데 네. 이게 웬 떡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동의를 막 했죠. 근데 이게 뭐 앞으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면 4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년 정도면 내가 새 아파트 충당금 해가지고 네. 새 아파트? 야 이게 가능하겠다. 가까우셨어요. 이게 웬 떡이야. 진짜 부동산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럴 테니까요.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막 생각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거기에 살 것 같진 않아요. 그 아파트로 변한다고 해도 네, 새 아파트에 제가 그 많은 대출과 그거를 다 원금 상환까지 하면서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인드가 투자자 네. 마인드가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거는 뭐 전세 주는 게 사실 훨씬 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유리하더라고요. 네. 전세를 주는 게 낫겠다. 저도 개발이 만약에 뭐 언제 될진 모르지만 진행되고 있는 집들이 아파트로 바뀌면 취득은 할 거예요. 갖고는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살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전세를 주든 뭐 상황이 좀 나으면 월세를 주고. 그리고 아직 뭐 상황이 안 나으니까 전세를 주고. 그렇죠. 상황이 또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네. 어쨌든 이 서울의 새 아파트를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가까운 미래에 희망적이죠. 굉장하죠. 굉장히 사실 희망적이죠. 선생님이 그때 집들이를 가셨던 남편 친구분들의 새 아파트는 제가 아예 모르거든요. 서울은 아니다. 서울이에요. 서울은 아니에요. 그렇잖아. 경기권대다. 그렇지. 그걸로 또 하나의 내가 유리한 점을 또 취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현명했구나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자극이 없었으면 제가 경매를 안 했을 거예요. 맞네. 남편분의 친구분들이 되게 감사하다고 또 생각이 들고 네. 부동산이 폭락할 거다 했던 남편분도 너무나 감사한 남편이구나 라는 근데 생각도 남편이 들어요. 그래서 부동산 얘기를 저한테 안 해요. 그냥 부동산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은 시각들 이런 얘기를 네. 저에게 이제 전혀 하지 않아요. 남편분도 좀 달라진 거네요. 네, 달라졌어요. 제가 월세를 받고 있고 네. 선생님도 이제 한 네. 4년 5년 된 거니까.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싸게 산다라는 그 장점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빨리 진행되면 4년이고 선생님 거주하는 집. 거주하는 집이 그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신정동 반지하도 작가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개발통이 있어. 신정동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이죠. 그렇죠. 신정동하고 목동역 주변에 맞아요.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거기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어떤 정보 좀 주세요. 단톡방을 제가 들어갔는데 아직 안 네. 들어가셨나 봐요. 네. 되게 말이 많아요. 좋은 쪽이야, 안 좋은 쪽? 안 좋은 쪽으로. 아무래도 안 좋은 쪽이 많죠. 초반에는 사공이 많으면은 말이 그렇죠. 많아지잖아요. 방향도 네. 못 잡고 뭐 되게 말이 많았어요. 저쪽 윗단지와 여기 아랫단지가 이간질이 서로 되거나 뭐 충당금이 뭐 얼마라더라. 이게 개발이 가능성이 없다더라.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거는 아직 뭐 시작도 그래요? 안 한 단계에서 동의서도 다 안 거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동의서
거기서 걷어서 지금 이제 네. 하겠다 이거 아니야? 하겠다예요. 뭐가 승인 좀 된 해줘라 것도 뭐 아니고, 이런 거 아니야? 예, 아직 승인 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말만 나온 거지만 그래도 말 나오는 게 어디예요? 그럼요. 방향은 잡혀. 우리 네. 항상 방향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럼 서울에 아파트가 2개나 되면 예약이 돼 있구나. 우리는 멀리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되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선생님 주변 사람들이 제가 현명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 전에 우울증에 빠지고 어쩌면 내 마음을 괴롭히던 그런 상황들도 괜한 일은 아니었구나. 네. 어쩌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한 자리는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나와 맞는 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네. 외부에 어쩌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난 그거 되게 좀 안 좋아하거든요. 막 나를 뛰어넘는 거. 나 그거 정말 안 좋아해요. 그럼 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 무리했죠. 못해요. 네. 그럼 병나요. 선생님이 났어요. 거기서 그만두고 나서 6개월 동안 마음앓이를 하셨지만 거기서 버텨냈으면 쓰러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도 되게 잠을 못 잤거든요. 다니는 동안에도. 네,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중압감 때문에 잠도 못 잤고. 근데 오히려 카페에서 책도 보고 하니까 그 책이라는 거가 되게 신기한 거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더라고요. 책을 읽고 난 후는 전과 후가 제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한 권, 두 권 읽는 거와 이제 20권, 30권 읽어보니까 이게 다른 내가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고작 30권, 1년 동안 30권 읽은 사람인데 계속 책을 읽고 책까지 쓰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많은 사고의 전환이 있었을까. 그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나도 그래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요, 작가님? 그게 제가 좀 주제 넘는 얘기를 한번 좀 네네네. 드리면 그래도 나름 자격은 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책 2권 썼으니까 좀 잘난 척을 한번 네네네. 하면 선생님이 독서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풋이 많아지면 자꾸 쓰고 싶어져요. 저절로. 이거는 의도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래서 아까 제가 선생님이 전에 계셨던 학원에 인턴으로 계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억지로 되는 건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 억지로 글을 어떻게 써요? 네네네.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불가능이지. 근데 투자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나는 글 쓰는 것도 이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뭔가 자꾸 쓰고 싶어져요. 자꾸 쓰고 싶어진 게 또 누적이 되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이런 글을 쓴 거는 회사 다닐 때 저도 힘든 부분을 항상 썼어요. 선생님도 그때 혼자 계셨던 게 어쩌면 내 마음을 그리고 어쩌면 좀 약간 예민하고 좀 부끄럽고 창피한 부분도 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네네. 그걸 또 구구절절히 또 스토리를 새로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요. 굉장히 소모적이잖아요. 네. 만날 때마다 내가 이래서 이랬으니까 요 부분을 말하기에 이만큼을 얘기하는 맞아요. 것도 굉장히 소모적이어서 힘들다, 지친다. 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네. 시간을 가면서 선생님 책을 보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게 귀찮으니까 저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좀 만나는 걸 줄이면서 월급 안 나오고 막 이럴 때 경매하면서는 이렇게 책 열심히 보고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나름 12년도, 13년도부터는 저 혼자 글을 많이 썼어요. 뭐 맨날 그 회사 일하면서 글을 쓴다는 건 쉽진 않았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한 누적이 된 게 제 노트가 그때 한 5-6권이 있었어요. 제가 써놓은 게. 그래서 내가 요걸 갖고 책을 써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책 써야지 하고 나온 건 당연히 아니죠. 6개월 정도는 퇴사 연습도 했어요. 퇴사 연습해서 이 주말은 퇴사한 날이다. 이틀은. 그렇게 생각하고 연습도 하고 퇴사하기 한 달 전쯤인가는 통으로 한 몇 주를 쉬었어요. 한 3주인가? 회사에서 자꾸 말리니까 너 좀 생각 좀 해봐. 이렇게 2주였던 것 같아요. 2주를 통으로 한번 쉬어봤거든요. 퇴사한 거 다 연습하는. 연습. 그럼요. 그게 있어서 되게 철두철미하신 분이네. 아시겠지만 난 철두철미한 사람하고는 좀 거리는 멀잖아요. 그런 건 있어요. 철두철미하다는 표현보다 저는 생존 본능은 되게 커요. 생활력. 생활력이랑 좀 달라요. 난 살아야 된다는 생존 욕구가 되게 큰 사람이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했던 것들은 막 도전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는데 난 되게 막 진취적이고 막 도전적이고 이럴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난 살려고 한 거야. 이렇게만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뭐 죽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거의 그런 단계라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 상황에서는 네. 이건 굉장히 비참한 삶이다. 이렇게 사는 거네.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요거를 바꾸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비참하게 살겠구나. 이런 거.
종로에서 수업하잖아요. 네. 내가 왜 종로에서 수업하냐면 그것도 있어요. 종로 아침에 딱 나오잖아요. 종로 상가에 전 5번 출구에 딱 나오거든요. 이른 아침 시간인데 이렇게 널브러져 계시는 분들이 사실 좀 저 있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노숙자분도 응. 계시고 젊은 친구들도 술 이렇게 취해가지고 주정뱅이처럼 널브러져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색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특이한 곳이었어요. 맞아요, 종로라는 맞아요. 곳이. 경각심을 갖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좀 생각을 달리하면 저렇게 되면은 내가 이 불행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경각심을 항상 들여서 생존하기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살기 위해서. 네네네. 20억 넘게 대출을 내는 거는 이거는 도전적인 마음으로는 못해요. 이건 목숨을 걸어야 네. 이건 정말 생존하기 깡이 위해요. 정말 깡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이게 반대지. 나는 겁이 많아서 오히려 한 거예요. 이게 되게 모순적이지만 네. 이렇게 사는 게 더 무섭다. 그렇게 그냥 안 회사- 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죠. 사는 게 더 무섭다. 그게 더 무섭죠. 되게 슬프잖아요. 선생님도 회사 계시니까 저도 그래서 맞아요. 경매를 배운 거죠. 이렇게 보면 내 미래가 너무 뻔하게 보이는 게 난 너무 슬펐거든요. 그게 나는 끔찍한 거였어요. 끔찍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막 한 말년쯤 돼가지고 어떻게든 여기서 버티기 위해서 하는 버티려고 하는 약간 초라하잖아요. 되게 직급은 높은데 말년된 회사의 임원분들을 볼 때 그리고 그분들이 퇴임을 할 때 나도 저 모습이잖아요. 무조건 그냥 여기에 있다. 저분은 그래도 좋은 시절 때 이만큼 해가지고 나가는데도 되게 초라하네. 나는 저분보다 훨씬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주변 회사 동료들 되게 똑똑하고 일잘한 사람 많거든요. 난 쟤처럼 못하겠는데 쟤도 별 볼 일 없는데 쟤보다 내가 더 못한데 이러면은 이건 아닌데. 이러면 위기감이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그렇죠. 그러면 아예 판을 바꿔야겠다. 이 판에서 내가 게임에서 승부가 안 돼. 그럼 내가 생존하려면 다른 판으로 가야겠다. 선생님도 부동산 네. 경매 학원 또 유명한 데 계셨으니까 거기 너무 대단하신 분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그 같은 게임판에서는 어떻게 이겨요? 아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판은 반지하는 별로 안 보잖아. 여기서 포지셔닝을 하는 거지. 거의 뭐 독보적인 사람이 된 거야. 왜냐면 여기는 내가 최고여서가 아니고요. 없어. 하질 않아. 탑을 안 내. 탐을 아무도 안 내죠. 그렇죠. 심지어 거기서도 제가 신정동 반지하 볼 때 반지하를 왜 하니? 그렇죠.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지상층을 해라.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근데 그게 그렇죠. 아니거든. 맞아. 잘 봐봐야지. 나중에 누가 웃는지. 선생님 아파트를 받을 거잖아요. 그 반지하 덕분에. 그렇잖아요. 그 작가님도 지금 몇 개가 아파트화 됐다면서요. 그쵸. 실물로 나오진 않았지만 계획은 잡혔고 네. 이번에 반지하가 막 난리가 나면서 반지하를 빨리 없애겠다. 그거를 사람들이 되게 안쓰럽게 봐요. 그게 안 좋게 보더라고요. 네. 너 반지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 어떡하니? 그러니까 이게 뭐 웃을 일은 아닌데 그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저도 마음이 되게 불편한 구석도 있고 애도를 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선생님도 별 피해는 없으셨고 네. 나는 그거 물어보는 거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나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요. 반지하는 침수다 뭐 이런 이퀄이야. 자꾸 물어보니까 화까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막 그 열심히 너무 많으니까 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유튜브에 올리셨구나. 그런 것도 좀 있죠. 이거 봐라 역시 나 말하기 이거 보다 라는 생각도 있고 반지하를 멸시를 점점 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너 이거 뭐 어떡하냐 뭐 이런 눈빛인데 이거 나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거는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너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네, 나는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를 주거 공간으로 쓰는 게 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뭐 창고로 쓰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반지하를 멸시시킨다는 거를 그럼 국가에서 뺏어가나? 그걸 그냥 네. 갖고 간다고 생각을 자꾸 개인 하는 것 사유인데. 같아.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지 않을까? 뭐 보상이 크냐 적냐? 그거를 뭐 아파트로 바꿔주냐 뭐 그런 부분을 내가 바라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 임대 주던 거를 주거용으로 못 쓰게 하니까 거기는 그냥 공실로 놔둬라
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되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굳이 설득하고 싶지는 않아서. 저는 오히려 더 희소성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경제는 희소성의 원칙으로 전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수요와 공급, 여기도 이 집이 왜 빨리 나갔겠어? 결국에 공급이 없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급도 없고 수요자들의 특징은 요런 집을 선생님 집을 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이런 집들도 별로 없으니까 이런 집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집이 빨리 나가고 이렇게 높은 가격 월세가 또 나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배짱을 부려보자고 얘기도 했던 거고요. 배짱은 뭐 사실 부릴 때만 부려야 되는데 난 적절하게 아주 잘 부리고 에이. 잘 3일 동안 잘 버텼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여기 임대가 나온 게 없으니까 내가 보기로 했잖아요 집. 나 여기 들어가 살 건데 그런 집이었구나. 왜 벌써 가져가면 어떡해요 딴 사람이 막 이래요. 나 우리 아저씨랑 여기에서 딱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 하면 안 돼요? 막 그럴 때 사실 약간 그렇지,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약간 되게 막 편안해지죠. 막 이랬죠. 여기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네, 앞으로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너무 좋은 지역에 선생님이 용기 내셔서 잘 선택한 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을 다른 시선으로 보셨던 분들은 생각이 거기까지라고는 안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분들보다 더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네, 애를 씁니다. 현명해지려고. 그렇죠. 맞아요. 다 노력하는 거죠. 네. 저도 일부러 멋있는 말을 더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현명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죠. 네. 제가 그리고 고기도 사드리고 싶고 막 그랬는데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맛있는 커피 아니 고깃집 가잖아요? 네. 그럼 오늘 내에 못 끝내요. 그래요?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먹고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가지고 나 이거 이게 시간도 제일 좋아요. 그래. 선생님 덕분에 한 열흘치 정도는 뽑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많이 했나요? 그래요? 그럼요. 저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와 굉장히 편안해지셨겠다 마음이 그러면. 이 영상 찍는 걸 굉장히 줄였는데도 약간 누적되는 게 있어서 많이 누적되셨어요? 몇 달치가 누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달을 안 찍었어요. 막 놀러 오시는 손님도 나 무건수행 중이니까 다음에 와라. 이렇게. 무건수행이 되게 필요하다니까요. 선생님이 아까 6개월 그 기간에 치유를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저도 그런 치유를 해요. 왜냐면 나도 사람을 만나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발산을 하려면 방법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안 해야 돼요. 사람을 안 만나야 되거든. 근데 너무 그게 집중이 되면 나도 스트레스 받죠. 오늘은 되게 충전을 많이 하고 온 상태거든요. 엄청 많이 하셨어요. 항상 이 사람이 균형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을 너무 많이 안 하는 그것도 안 좋은 거지. 근데 너무 하면은 또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오버페이스 하면 오래 못 가거든요. 심리 상담가들도 다 자기 상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네. 그래야지 그렇구나. 본인도 본인 치유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분들도 듣는 게 많으니까 힘들 거예요. 음. 나도 항상 그 생각이 사실 좀 있어요. 나도 어느 부분에서의 치료사구나 라는 그럼요. 생각도 되게 있어요. 그게 꼭 뭐 부동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민한 부분을 같이 얘기하다 보면 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선생님도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나도 그런 게 있어요. 나도 풀리는 게 되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도 혼자 1시간 넘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한번 끊었잖아요. 지금 1시간 반을 넘게 했어요. 엄청 얘기 오래 했단 말이에요. 나 그 얘기 못한 것도 있는데. 그래요? 내가 이제 끝낼래 그러면 뭔가요? 종부세. 종부세. 종부세 얘기 한번 해줘요. 종부세 제가 법인을 대출 그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 법인을 그래 이거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얘기였네. 그래요. 이거 꼭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네. 그때 법인 투자하고 20년 7월 10일 규제 터지고 개인적으로 힘들고 투자도 그때 짱을 멈췄는데 네. 갑자기 22년 초에 저 만나서 처음에 했던 얘기가 되게 기억이 나네요. 네. 선생님. 그때 법인으로 두 채를 빌라 네. 인천 빌라잖아요. 인천 빌라 두 그게 개 또 작은 막 거.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정말 거. 쬐끄만 거. 쬐끄만 거가 금액대가 물어봐도 돼요? 1억 3천. 1억 초반대로. 하나는 1억 3천, 하나는 1억 1천 얼마 막 이런 거였어요. 그 정말 조그만 거죠. 방 2개짜리. 그때 하나 보여줬던 거 있었잖아요. 네. 그 월세 어느 계양구. 선으로. 그거 되게 난 좋던데. 방세기 화장실 하나. 그거 너무 잘 받았던데. 그 당시에는 잘 받았다고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너무 좋은 집 잘 받았는데. 그죠.
그런 집이 되게 편해요. 네. 세입자 구하기도 쉽고. 네. 어쨌든 그쵸? 그렇게 조그만한 집인데 법인이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1,000만 원을 맞았어요. 너무 충격을 먹어서. 부동산 하는 사람 법인 무조건 해야 돼라는 시장 분위기일 때 선생님도 따져봤겠지만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으셔서 했을 네네네. 거고. 근데 작은 빌라 2개 하고 1년이 지나니까 종부세가 나왔는데 그게 무려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나온 거고, 법인 같은 경우에 종부세 공제액이 없어서 두 채가 모두 다 최고세율 6%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나온 거지.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무리 따지고 뭐 해도 나는 큰 아파트가 아니라 네. 작은 빌라 2채고 1억 조금 넘는 아이들인데 그렇죠. 왜 1,000만 원이라는 종부세를 내가 내야 되나요? 오히려 큰 거 하나였으면 좀 덜 냈을 네. 텐데. 그게 두 채 때문에 적폐 세력 바운더리 안에 정확히 들어온 거지. 네. 그렇죠. 너무나 진짜 너무 억울했죠. 근데 그래요? 그 전에 그래서 네. 제가 네. 이거를 가늠하고 네. 전 학원에 물어봤죠. 법인 이거 어떻게 해요? 종부세 많이 나온다는데 네. 저는 네. 한 600만 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사실 600도 엄청난 거네. 네, 최대 600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를 팔으래. 근데 팔 게 없어요. 너무 두 개 다 아까워. 혹시나 몰라서 계양국 걸 내놨죠. 근데 안 팔리는 거예요. 1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안 팔리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공제가 1억 넘어서. 네, 안 팔리는 거예요. 어떡해. 그냥 가지고 얼마에 있었죠. 내놨어요? 1억 3,500에 내놨어요. 괜찮은데? 싼데? 싸게 내놨어요. 네. 빨리 빼려고. 근데 그마저도 안 보러 오더라고요. 그 계양구 한참 어디죠? 규제여가지고 작전역 인근이에요. 홈플러스 있는 그쪽이에요? 아니 홈플러스 건너서. 그게 좋은데?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새로 들어오잖아요. 거기 바로 길 건너서. 잘했어요. 안 팔려서. 안 팔려서 너무 잘했죠. 네. 종부세 1,000만 원 맞고 배웠죠. 그래서 팔라고 하길래 안 팔려. 네. 어떡해요. 네. 그냥 가져갔죠. 에이 종부세 600 내지 뭐. 내가 어떻게든 그 돈 마련하지 뭐. 그때 스트레스가 꽤 있었겠어요. 굉장히 많았죠. 이거 1,000만 말이 1,000만 원이지. 내가 1,000만 원을 월급쟁이가 벌리면 얼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1,000만 원을 맞았죠. 애기 2명 키우면서 1,000만 원에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80만 원씩 모아야 되는데 이거 80만 원. 그래서 우리 이사님 남편에게 경제권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남편에게 손을 네. 내밀었죠. 남편 좀 도와줘. 내가 투자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종부세를 맞았어. 나 음. 사실 종부세 맞을 줄 몰랐어. 나 좀 도와줘. 음. 이랬더니 자기가 열심히 그냥 돈 안 쓰고 교통비 아껴서 따릉이를 타고 다니며 모은 돈을 600을 절 주더라고요.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남편께서 네. 계속 걱정을 하고 계셨네. 선생님을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네. 내가 좀 비상금을 좀 마련해 놔야겠다. 못 믿어왔나 보죠. 네, 다른 일을 타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네. 용돈을 좀 갖고 있어야겠다. 남편 잘 두셨네요. 너무 잘 뒀어요. 결혼을 너무 그러니까요. 잘했어요. 그 돈하고 제가 네. 가지고 있던 돈하고 모아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1,000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안 되겠다. 다음 종부세는 내가 절대 못 내겠다. 그리고서는 나 계속 투자도 해야 되니까 작가님을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찾아가자마자 첫날부터 얘기했죠. 법인 종부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데 아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아침 또 아는 걸 물어보셔가지고 어찌나 다행인지 네. 세상에. 그래서 정말 수업료 이상으로 제가 더 받아가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고기를 쏠려고 했죠. 그 남편분 사주십시오. 저는 사실 선생님 뭐 빵 하나 사주셔가지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네네네네. 종부세를 좀 줄이시게 네. 된 건 거고 그 법인으로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법인 너무 가볍게 할 건 아니야. 안 들어가야 될 또 돈까지 지금 계속 법인 유지비가 그럼 계속 그렇잖아요. 들어가고 있어요. 맞죠. 어떻게 보면 법인 유지비가 꽤 들어가요. 사실 너무 법인을 이상적인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 네. 유지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상주하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니까 사무실 그렇죠? 임대 비용이 사무실 있어야 돼요. 비용도 나가는 거고 네, 매월 진짜 싼 데도 한 10만 원 하는 거 아니야? 저 11만 원 내고 있어요. 엄청 싼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깎았어요. 14만 원이었는데 저 두 채밖에 없는 거 아시죠? 불쌍한 표지션. 우리는 네, 그게 그거 너무 필수입니다. 잘해요. 저 두 그렇죠. 채밖에 없어요. 음. 근데 제가 뭐 이것저것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 없는데 상의해 보셔가지고 좀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없을까요? 뭐 물어봤더니 나중에 전화하고 3만 원 깎아주겠다고. 11만 원에 하긴 하는데 그래 싸게 하셨네요. 네, 그래도 그나마 싼 거예요.
월마다 11만 원이면 이거 뭐 1년이면 100만 원이 넘는 네.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죠. 그 한 번씩 법인세 1년에 2번 국가에 내는 세금을 네. 정산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 그럼 매월 기장료는 없어요? 매월 기장료는 내고 그거는 또 얼마예요? 매월 기장료. 매월 기장료가 11만 원이고 사무실비랑 사무실 임대 비용은 6개월에 50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 1년에 100이네? 그러면 200이네? 거의? 200이에요. 200이고 그 세금 있잖아요. 그것도 종합부동산 테스트처럼 이렇게 세금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6개월에 한 번씩 내야 되는 비용이 또 있고 그렇게 따지면 한 250 내는 것 같아요. 1년에 네. 한 달에 한 20만 원 또는 네.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어도 우리 은행 이자도 나가는 건데 네, 은행 이자도 나가고 세무 비용까지. 그 세무 비용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 종부세도 사실 개인이었으면 안 내는 건데. 네. 네. 그 종부세도 1,000만 원 냈었고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 마이너스여서 법인은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 법인이 무조건 안 좋다기보다 법인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임대 포지션에서는 법인이 그렇게 잘 맞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있고, 그게 분명히 장점은 파는 쪽에서는 뭐 유리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처럼 작은 주택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덩치가 크거나 정말 관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상가라든지 다른 포지션에 있으면 좀 맞을 수 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특히 상가 쪽에서는 잘 맞을 수도 있죠. 제 포지션에는 안 맞는 거였는데 멋모르고 안일하게 덤볐죠. 없앨 수도 없고. 법인이 불편한 게 그거예요. 할 때는 뭐 하는데 빠져나오기가.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약간 되나. 까다로워서 뭐 팔아야 그럼 또 되나. 개인으로 넘기는 것도 그럼 또 취득세도 아깝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임대사업자랑 약간 비슷하죠. 임대사업자도 팔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 유지 비용이 네네네. 조금 더 들다 보니까 생각을 장기적으로 방향을 잡아야겠다는 생각도 네네네네. 드네요. 조그만 주택을 법인을 오래 갖고 가는 거는 연비가 너무 떨어져요. 네. 지금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 두 음. 채는. 지금 그것도 큰 거였으면은 월세라도 더 받을 텐데 월세도 작게 받고 있는 두 개예요. 제일 월세가 작아요. 그 두 개가. 그러니까 지금 이율차산이 제일 안 맞는 애들이거든요. 그 두 개가. 근데 이걸 어떻게 버리기도 애매해요. 근데 또 공시가격이 1억 넘으니까 개인으로 돌리기도 애매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네요. 그냥 계속 가지고만 있기에도 계속 돈이 음. 나가고 고민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아직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나는 파는 거를 왜 안 좋아하냐면, 내가 어쨌든 낙찰받고 막 작품을 만든 거잖아요. 그걸 딱 해서 갖고 왔는데 난 그거를 파는 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팔겠어요. 개인 명의로 돌린다 하면 또 취득세. 취득세 부분이 양도세도 있으니까. 내야 되잖아요. 그건 뭐 가격 맞추면 되지 뭐. 양도가 차익이 안 나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빌라는 어차피 가격 시세라는 게 예민한 게 덜하니까. 그 부분은 그러네요. 좀 덜하고 아마 그거를 공시가격으로 넘길 수도 있을 거예요. 시세가 뭐 지금 좀 더 올랐을 거 아니야. 뭐 네네네. 1억 중후반 혹시 된다 그러면 네. 낮은 가격에 갖고 가는 거는 거기에서 양도세는 발생은 안 시키면 되죠. 개인으로 가져가는 그 취득세가 마련이 돼야 되네요. 그거는 좀 마무리하고 좀 얘기 좀 할까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 투자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법인이 나쁘다는 얘기보다 무조건 누가 법인이 좋다고 한다고 항상 선은 아니라고 생각도 들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잘 따져보고 하는데, 특히 유지 비용이라든가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뭐 기장료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세금 관련해서도 현금으로 포지션에선 그렇게 유리하지 않는 면도 있으니까 한번 곰곰이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오늘 선생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낙찰받는 과정, 그리고 선생님 투자, 선생님 삶에 대해서 또 같이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생각보다 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잠깐 나가서 그 얘기는 좀. 네네네. 네.